유럽 관광계에 전례 없는 파격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광객들이 기존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며 15분마다 전환되는 철저한 일정, 빅데이터로 완성한 쇼핑 동선, 그리고 본국의 음식 문화를 유럽에 침투시켜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호텔과 미슐랭 레스토랑조차 이들의 입맛에 맞춘 조식과 메뉴로 발맞추고 있다니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유럽의 오랜 관광 문화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충격적인 혁명의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퀸틴 레이븐쇼입니다. 저는 CNN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여행과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곳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놀라움으로 가득 찬 한 권의 책을 펼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브뤼셀 공항에서 경험한 이상하고도 신나는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브뤼셀의 어느 맑고 쌀쌀한 아침 제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소문에 따르면 한 무리의 한국인 여행자들이 마치 비밀스러운 계획을 따르는 듯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네요. 솔직히 제가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아마도 그냥 다른 관광객들처럼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지만 뭔가 더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뭔가 달라 보이는 점을 바로 알아챘어요. 사람들은 완벽한 순서를 이루며 줄을 서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그렇듯 서로 부딪히거나 혼란스럽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시계를 따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무리가 일정한 리듬을 타며 움직이는 모습을 경탄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 15분마다 한 구역을 떠나 주저없이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저는 노트와 카메라를 챙겨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멀리서 조용히 따라다녔는데요. 지켜볼수록 저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들은 자주 핸드폰을 확인하며 자세한 일정표 같은 것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쇼핑 리스트도 가지고 다녔어요. 그들의 얼굴은 바쁘거나 초조해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 스스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 여행자분들은 누구실까?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마치 비밀 사건을 풀어야 하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계획되어 있다면 여행이 더 쉬워질까요? 아니면 너무 기계적이어서 재미가 없어질까요? 그러다 저는 공항 직원 중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안내 데스크 뒤에서 일하시는 한 친절해 보이시는 여성분께 다가가서 저를 소개하고 최근에 뭔가 이상한 점을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네, 저희는 매일 오시는 한 무리의 한국인 여행자분들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정교하게 움직이시고 엄격한 일정을 따르세요. 마치 잘 리허설된 춤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에 저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여행자들을 춤추듯이 묘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의 설명 덕분에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더욱 생생해졌어요. 저는 마치 무대 위의 댄서들처럼 한 몸으로 리듬을 타며 움직이는 여행자들을 상상했어요. 분주한 공항이 거대한 시계로 변해 매분마다 새로운 동작이 시작되는 장면이 그려졌어요. 정말 극적이고 마법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특별한 행동의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밝혀내고 싶어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관찰을 계속하면서 저는 더 많은 디테일들을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그 여행자분들이 매우 조직적이었지만 결코 불친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승객들과 미소를 나누거나 누군가 떨어뜨린 짐을 주워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차갑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단순히 엄격한 루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면서도 신중하고 다정한 여행 방식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느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흥분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경험이 사람들이 여행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따라가서 이 신비로운 여행자분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분들이 공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향에 있는 모두와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브뤼셀 공항에서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저를 인도해줄 이 이야기를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그 완벽한 루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이 한국인 여행자분들의 신비로운 행동을 한층 더 깊이 탐구해 보려고 했어요. 브뤼셀 공항에서 처음 겪은 놀라운 만남 이후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완벽한 동기화로 움직이는 그 조직적인 한국인 여행자들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일과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남은 하루를 공항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천천히 걸으며 군중을 유심히 관찰하고 궁금한 점들로 머리가 가득했어요. 그러다 안내 데스크 뒤에서 친절해 보이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이자벨 듀랑이셨어요. 공항 운영 매니저로 일하고 계셨는데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이 인상적이셨어요. 제가 그동안 목격한 이상한 한국인 여행자 무리에 대해 말씀드리자 이자벨 매니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도 그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고 아주 엄격한 일정을 따르세요. 마치 공연을 보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자벨 매니저님께서는 그 한국인 여행자들이 이른 아침에 도착해서 공항 내에서 아주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매 15분마다 한 구역에서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분들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위해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모든 내용이 적힌 작은 리스트까지 가지고 다니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매료되었어요. 이자벨 매니저님께서는 그 분들이 따를 법한 대략적인 일정표까지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행자들이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더라고요. 먼저 간단히 커피를 들고 그 다음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하시고 이어서 면세점으로 가시는 시기였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시간 맞춰 진행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분들의 친구인 것 같아요. 라며 이자벨 매니저님께서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자벨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그 여행자들을 관찰했어요. 그분들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얼굴에는 집중력이 엿보였고 공항 직원이나 다른 승객들과 교류할 때 보여지는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분은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의 짐을 도와드렸고 또 한 분은 뒤처진 친구를 차분히 기다려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에서는 단순한 엄격함을 넘어서 배려와 존중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조직적인 일과가 공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방식에 변화를 주었나요? 라고 여쭤보자 이자벨 매니저님께서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어쩌면 너무 엄격한 느낌이었지만 곧 이 여행자분들이 모든 것을 훨씬 원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조직적인 일과 덕분에 저희도 인파 관리를 재정비하게 됐어요. 한국어 표지판도 새로 추가하고 일정도 그들의 속도에 맞춰 조정했어요. 덕분에 공항이 모든 분들에게 더 쾌적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희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이 여행자분들이 너무 엄격하거나 귀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세심한 계획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쁜 공항이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느껴지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규칙적인 일과는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는 것 같았어요. 또한 저는 이 일과가 다른 여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졌어요. 공항 내에서 몇몇 분들이 그들을 본 후로 자신들의 일정도 더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그분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메모했어요. 때때로 계획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더 잘 통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관찰을 계속하면서 저는 흥분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답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서와 시간에 대한 존중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상상해보게 되었어요. 제 자신의 여행 습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서 이 아이디어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처음의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의문과 의심으로 브뤼셀 공항에 왔었는데 이제는 이 여행자분들에 대한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엄격한 일정은 경직되거나 냉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와 효율,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자벨 매니저님께 소중한 이야기와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렸어요. 그분의 말씀과 하루 동안의 경험 덕분에 처음에는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공항을 떠나면서 이 여행자분들이 공항의 다른 부분과 아마도 여행의 세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모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이 새로운 공항의 질서 뒤에 숨겨진 비밀들을 더 파헤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브뤼셀 공항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저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로마였어요. 유명 미슐랭 스타 식당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꼭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로마에 도착하자 따스한 햇살과 분주한 거리가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이 도시의 옛 역사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들었어요. 그 식당의 이름은 라 벨라 쿠치나였어요. 전통 이탈리안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소문난 곳이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마늘, 토마토, 그리고 신선한 허브의 진한 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벽면에는 로마의 오래된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배경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 덕분에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 근처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띈 것은 구석에 앉아있는 한 무리의 한국인 여행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고 작은 종이에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즐기고 계신 것 같았지만 제가 특히 눈여겨본 건 그분들이 작은 소포 같은 것을 들고 계신 점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소포 안에는 고추장이나 김치 같은 전통 한국 소스들이 들어 있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장 조반니 로시가 직접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 위해 나오셨어요. 저도 그분이 한국인 여행자 무리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을 볼 기회를 가졌어요. 조반니 주방장님은 이탈리안 음식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요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눈이 반짝이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레시피를 변함없이 지켜왔어요. 전통이 이탈리안 요리의 심장이라고 믿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인 손님들이 제 주방에 새로운 시도를 더해주신 점에 대해 약간의 좌절감이 느껴지셨어요. 조반니 주방장님께서는 한국인 여행자분들이 자신의 파스타 요리에 고추장을 조금 넣어보자고 부탁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 강렬한 맛이 제 파스타의 부드러움을 망칠까봐 걱정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인 손님들은 너무나도 공손하고 존중해 주셔서 한국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맛을 섞는 것을 사랑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소량의 새로운 재료가 요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으셨다고 하셨어요. 호기심이 이긴 조반니 주방장님은 결국 시도해보기로 결정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신선한 파스타에 고추장을 조심스럽게 섞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어요. 주방 안은 매콤하면서도 매력적인 새로운 향기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자 조반니 주방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요리를 내놓으셨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선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식당 안의 긴장감은 한국인 여행자분들이 새로운 요리를 맛보며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감을 표현하셨답니다. 한 분은 정말 멋져요. 라고 부드럽고 격려하는 어조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도전으로 시작된 일이 두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화로 변한 것을 깨달았어요. 조반니 주방장님의 눈빛은 전통적인 이탈리안 파스타에 한국의 맛이 가미된 새로운 요리가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조반니 주방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무시하려 했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어떻게 다른 나라의 재료가 제 요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기쁨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옛 전통의 훌륭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독특한 맛과 세심한 접근 방식 덕분에 이탈리안 요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식당 안은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고객들도 조반니 주방장님께 새 요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작은 혁명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 주방 직원들까지도 미소를 지으며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기록하며 이 문화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설렘을 온전히 즐겼어요. 그 순간 저는 변화가 얼마나 맛있을 수 있는지 배웠어요. 긍정적인 태도와 전통에 대한 존중으로 무장한 한국인 여행자분들이 오래된 이탈리안 주방의 신선한 시각을 가져다 주셨던 거예요. 그분들의 세심하고 사려 깊은 음식에 대한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른 문화를 결합하면 정말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녁에 식당을 떠나면서 저는 그날 목격한 놀라운 변화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저의 여정 내내 소중한 교훈으로 남을 거예요. 로마 식당을 떠난 후 저의 다음 목적지는 이탈리아의 패션 수도인 밀라노였어요. 한 유명 럭셔리 매장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기에 호기심을 안고 바로 기차를 타고 분주한 밀라노에 도착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멋진 창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어 금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잘 알려진 럭셔리 매장 중 한 곳에 들어섰을 때 이전에 가봤던 다른 상점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매장은 밝고 깔끔했으며 최신 패션 트렌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 무리의 한국인 쇼핑객들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처럼 천천히 둘러보지 않고 목적의식 있게 매장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계획된 듯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따라다녔어요. 작은 노트와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던 그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얼굴에는 차분함과 집중력이 묻어났고 중요한 정보를 서로 속삭이며 나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저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쇼핑을 하나의 잘 조직된 미션처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얼마 후 매장 매니저인 루카 비앙키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루카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친절한 분이셨어요. 제가 다가가 인사를 드리자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퀸틴 레이븐쇼라고 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루카 씨께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한국인 쇼핑객들의 행동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둘러보러 온 것 같지 않고 쇼핑 하나하나가 매우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루카 씨는 자신의 태블릿에 있는 몇 가지 메모를 보여주시며 한국인 손님들이 상세한 리스트를 가지고 매장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은 다양한 통화로 가격을 계산하고 할인 혜택을 비교하며 심지어 가장 좋은 쇼핑 타이밍까지 기록해 두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라고 루카 씨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세심한 관심 덕분에 저희도 상품 진열을 더 명확하게 하고 가격도 더 정확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 한국인 쇼핑객이 디자이너 재킷을 집어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그분은 가격표를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와 꼼꼼히 비교하시고 할인율을 확인하신 후 머릿속으로 세금 환급률까지 계산하셨어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재킷을 쇼핑백에 넣으셨어요. 우연히 집어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한국인 쇼핑객들이 쇼핑 방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루카 씨께서는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고객들이 가격이나 프로모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고객들도 자신의 리스트를 확인하며 계획적으로 쇼핑하니까 저희도 더 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몇 분의 한국인 쇼핑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패션과 효율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쇼핑할 때도 계획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서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도 절약되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한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패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똑똑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분들의 말을 들으며 저도 제 쇼핑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철저한 계획이 쇼핑의 즐거움을 줄어들게 할까 걱정했었는데 그분들의 눈빛 속에 담긴 기쁨과 제품에 대한 존중을 보며 그들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조직적인 쇼핑 방식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쇼핑 자체의 전략과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가 되었어요. 매장 매니저 루카 씨께서는 다른 고객들도 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고객분들도 자신의 리스트를 확인하며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덕분에 매장 전체 분위기도 더 밝고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매장을 떠나면서 저는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인 쇼핑객들은 똑똑한 계획이 쇼핑의 즐거움과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의 명확하고 집중된 행동 덕분에 쇼핑 경험이 효율적이면서도 즐겁고 마치 게임처럼 신나 보였어요. 때로는 약간의 준비가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밀라노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긍정적인 태도와 체계적인 계획이 사람들의 삶과 일, 심지어 단순한 쇼핑에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밀라노에서 신나는 경험을 한 후 저의 다음 행선지는 파리였어요. 파리는 예술과 음식뿐만 아니라 일과 여가가 어우러진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도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었어요. 파리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과 활기찬 거리, 그리고 에펠탑 위로 지는 노을이 따스하게 저를 맞아줬어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분주한 파리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아담하고 아늑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큰 창가 자리에 앉아 분주한 인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평범한 관광객들이 간식을 즐기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사이 한 무리의 한국인 여행자들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노트북을 켜고 빠르게 타자를 치시며 영상통화도 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여행과 일을 동시에 즐기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한 분이 헤드셋으로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커피 잔이 비어갈 때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퀸틴 레이븐쇼예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친절해 보이시는 한 한국인 여성분이 고개를 들어 따뜻하게 웃으시며 자신을 하나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는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과 여행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걸 워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나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행을 즐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도 업무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설명이 참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하나의 눈빛에서는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하나는 자신의 노트북에 정돈된 작업 공간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달력과 여러 개의 작업 문서 탭이 열려 있었어요. 비록 일이 한창이었지만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가끔씩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하는 와중에도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주변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카페 안에는 다른 한국인 여행자들도 있었는데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 분은 도시의 사진을 세심하게 편집하고 계셨고 또 다른 분은 집에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여행 중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모두가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어요. 그분들은 생산적이면서도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에게 여행하면서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하루를 계획할 때 일할 시간과 즐길 시간을 모두 배분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도시를 탐험하죠. 결국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여행 중에 일하는 건 너무 엄격해지거나 즐거움을 놓치는 게 아니라 책임감과 즐거움을 함께 조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후가 저물어 저녁이 되어갈 무렵 카페에는 점점 더 많은 여행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에너지와 일과 여행 모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그 느낌을 제 독자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어 스마트폰에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전통적인 휴가 개념과는 달리 생산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카페를 떠나면서 저는 센강을 따라 걸었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인 여행자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제 자신의 업무 습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쁨과 발견의 순간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새로운 일과 여행의 방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심한 계획과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다면 책임을 다하면서도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반짝이는 파리의 불빛 아래를 거닐며 그날 배운 소중한 교훈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이 앞으로 제 일과 여행 모두에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유럽을 여행하면서 저에게는 깊은 성찰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저는 이 한국인 여행자분들이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브뤼셀 공항 관제실을 방문했는데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관제실 안에서 저는 안트완 리로이라는 친절한 매니저님을 만났어요. 안트완 매니저님은 여러 카메라 화면이 붙어 있는 큰 모니터 벽 앞에서 공항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관제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용히 집중하며 일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안트완 매니저님은 따스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며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퀸틴, 오늘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 반짝였어요. 안트완 매니저님께서 모니터 중 하나에 재생 중인 영상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상에는 한국인 여행자분들이 마치 잘 짜여진 춤처럼 공항을 누비며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들은 게이트에서 체크인 카운터를 거쳐 면세점까지 모든 동작을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진행하고 계셨어요. 모든 움직임이 세심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안트완 매니저님은 그분들은 모든 발걸음을 꼼꼼히 계획하셨어요. 그들의 일과 덕분에 저희도 이 공항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새로운 한국어 표지판도 설치하고 일정도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 조정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전에 목격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훨씬 큰 그림으로 다가왔고 그분들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안트완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한국인 여행자분들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분주한 장소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들의 철저한 계획 덕분에 공항이 마치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만약 모두가 그들의 조직력과 시간에 대한 존중을 조금씩 따르게 된다면 우리 세상은 훨씬 차분하고 효율적인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관제실을 나서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되새기게 되었어요. 브뤼셀에서 로마, 밀라노에서 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제실까지 공통된 주제가 분명했어요. 한국인 여행자분들은 어디를 가든 질서와 존중의 의미를 함께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의 엄격한 일과가 궁금하고 약간은 무시하려 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방식이 오히려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공항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그동안 목격한 모든 일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브뤼셀 공항에서 친절한 이저벨 매니저님의 미소, 로마에서 열정적으로 요리하신 조반니 주방장님의 모습, 밀라노에서 똑똑한 쇼핑을 보여주신 루카 매니저님의 이야기, 그리고 파리에서 일과 즐거움을 균형 있게 즐기신 하나 씨의 모습이 모두 떠올랐어요. 모든 경험이 존중과 배려라는 공통된 실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보여주신 계획과 효율성 덕분에 공항의 새로운 시스템, 식당 메뉴의 변화, 그리고 매장 구성까지 모두 개선되었어요. 약간의 준비와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희망과 영감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행동은 변화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저는 시간에 대한 존중과 세심한 계획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인 여행자분들은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시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들의 영향력은 공항이나 매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경험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공항에 따스한 빛이 내려앉을 때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보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리라 믿었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존중, 세심한 계획,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여행과 삶을 얼마나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번 경험과 배운 소중한 교훈, 그리고 이 멋진 여행자분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여행과 존중의 세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어요.